디아틀로프 사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59년도에 엄청 오래됐네. 흐르쇼프 시태. 흐르쇼프라고 아시나요? 이 흐르쇼프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그거였죠. 대통령 같은 거. 러시아 미제 사건, 미스터리 사건, 등산 사건 사고, 등산 중에 사건이 일어난 것 같고, 서기장. 1959년 2월 26일,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가 그 같은 날이네. 구조대가 발견한 탐사대의 흔적을 찍은 사진. 소련, 러시아, 우랄 산맥. 잠깐만, 너무 밝기가 높아서 그런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큰 지도. 와, 러시아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여기라고 하네요. 뭔가 러시아의 그냥 중심지에 있네. 여기 우랄 산맥이 있나 봐요. 뭔지 몰라도 산 같은 모양은 안 보이는데. 우랄 산맥이고 조난을 당한 사건인가 보고 원인은 저체온증이래. 근데 이제 저체온증이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 9명이 사망을 했고. 개요. 59년 2월 소란의 우랄 산맥 홀라트 샤을산에서 총원 10명으로 구성된 혼성 탐사대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산행에서 빠진 1명을 제외한 9명이 전부 혼숙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질병으로 인해서 산행 중에 1명이 빠졌대. 근데 9명이 죽었대. 1월 28일 날 탐사대원 10명이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텐산을 등반하고 베이스캠프 비지하이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등반 당일에 유리 유딘이 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서 탐사대에서 이탈하고 나머지 9명만 등반에 나섰다. 출발한 지 5일차가 되는 2월 1일 산에 폭설이 몰아치자 남아있던 유딘은 걱정되는 마음에 탐사대에 무전을 보냈는데 곧바로 탐사대장 이고르가 우리들은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 중이다 무사하다며 답신을 보내고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하산 날짜인 2월 12일에도 일행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구조당국은 수색대를 파견하여 실종자 수색을 했다. 2월 26일 임시 캠프로 추정된 장소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일행의 시신 5구를 발견했고 악천후 때문에 봄이 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다가 5월이 돼서야 시신 4구를 추가로 발견해서 시신을 전부 수습했다. 9구의 시신 가운데 5구는 겁에 질린 표정과 속옷바람으로 발견되었으며 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4구 중 1구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있고 두 명은 가슴뼈가 골절되어 있으며 1명은 혀가 반듯하게 잘려 있었다. 반듯하게? 이 밖에도 시신의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주변 나무들은 불에 타 있는 등 나무가 불에 타 있었다고? 사망 원인과 시신의 특이점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 미지 사건을 남았다. 당시 소련 정부는 조난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사건 정황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아 추측들이 나왔다. 2020년 러시아 검찰 당국 역시 눈사태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세간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둘러싼 해석과 음모론들이 분분하다. 탐사된 병원단 이렇게 9분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다들 어리네. 그리고 37살 한 분 계시고 탐사대장도 23살밖에 안 돼. 생존자 유리유딘 사건 당일 두통으로 산행을 포기해서 유일한 생존자. 발견한 시체들은 사망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다. 음모론 제기. 옷에서는 방사능이 강하게 검출됐고 강하게 검출될 일이 뭐가 있지? 방사능이? 전나무도 불타 있었다. 아니 산사태인데 불탈 일이 뭐가 있지? 먼저 발견된 대원 5명은 그 강추위 속에 속옷만 입고 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동사를 했다. 왜 옷을 안 입고 동사를 했지? 또 나중에 발견된 4명은 먼저 발견된 5명의 옷가지를 섞어 입었고 그러면 이 4명은 5명보다 더 후에 죽었다는 거네. 5명이 먼저 죽었고 속옷만 입고 동사를 했어. 4명이 5명의 옷을 입고 있었어. 그중 1명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그리고 2명은 가슴뼈가 골절됐다. 뭔가에 부딪혔네. 강하게. 거기다 모두들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이것도 특이사항이네.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이 돼 있었다고? 잠깐만. 부음 같은 거 좀 틀어놓자.
약간 미스테리한 부금 같은 거 좋다 좋다.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이런 부금. 거기다 모두들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옷에서 방사능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됐다.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의 수사 기록 원본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고 왜?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리에 보관했으며 복사본들을 전부 다 처리했다. 당시 수사를 주의했던 경찰 간부 레이 이바노는 이 사건에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UFO의 지시일지도 모른다고 애들러 말하기도 했다. 수사관이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UFO 지시라고 말을 한다고? 설명을 뭐 할 수가 없다고? 09년에 사건 50주년을 맞이해서 동료 9명의 무덤을 찾아온 유일한 생존자 유리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한테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고 싶다. 유리유디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의문점에 관한 설명. 영하의 날씨에 대원들이 옷을 벗고 죽은 것은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이 상탈의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원인은 분분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뇌가 한계에 다다를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설과 갑자기 근육 속에 있던 따뜻한 혈액 때문에 추위에 얼어있던 몸이 뜨거움을 느껴 그렇다는 설이 있다. 그런 건가 봐. 가끔 몸에서 열 나면 너무 덥잖아. 실제로는 체온이 낮은데도 몸 속에서 열이 나면 그럼 이불 발로 차잖아. 류드밀라의 시신에서 혀가 칼로 자른 듯한 잘려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류드밀라의 시신은 아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뭐 반듯하게 잘려있다는 게. 류드밀라의 시신은 3개월이 지난 뒤 눈 아래 3m에서 발견되었으며 미러가 굉장히 진행된 상태였다. 당연히 눈, 혀 등 썩기 쉬운 부분은 모두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계곡의 시신들은 거의 석 달이나 지나 5월 달에 발견되기 때문에 부패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류드밀라의 시신만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시신들도 혀가 썩는 등 손상이 심했다. 자동차에 치인 듯한 충격도 실제로는 심한 타방으로 인한 골절로 두개골 손상이 가능하다. 즉 계곡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물리적인 상처는 계곡에서 추락하였을 때 발생했을 충격과 이후 3개월가량 악천후로 쌓인 눈의 무게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시신의 피부가 착색된 것은 맞다. 아까 그 얘기도 있잖아. 무슨 황색 얘기.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사후에 시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방사선 수치가 높게 검출되었다 우는도 무책임한 황색 저널리즘의 결과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방사능이 낙진되었기 때문에 방사능 소량이 널리 퍼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또 옷에서 방사능 검출된 시신은 단 2구였는데 2사람 다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곳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옷에서 방사능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없었으며 그것도 알려진 것과 달리 엄청나게 강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높은 수치였다. 탐사대원들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던 소문도 떠도는데 아니고 검시관의 보고에는 그들의 머리가 모두 자연색상 그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련 정부는 실제로 이 사건의 파일을 기밀로 분류한 적이 없다. 당시 소련 정부는 해당 사건 현장을 아마추어 스키 그룹에 한해서만 출입을 금지했는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안전책이었을 뿐이었고 3년 뒤에는 해제를 했다. 추정사건 원인. 집단 환각.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인 칼럼니스트는 독초에 취해 환각에 빠진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로 캠프 주변에 자라고 있는 많은 독초들과 추위를 이겨내려고 불을 피워 독초들을 태운 흔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대원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죽은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반론이 나와 이 주장은 무시됐다. 죽은 사람의 옷을 입은 거구나 이 사람들이. 원주민의 공격. 원주민의 공격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주민이 공성병기라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부 시신이 교통사고에 버금갈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무시됐다. 거기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스키어 대부분이 지역 원주민이었으므로 원주민들이 이들을 죽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군사실험 음모론. 방지 바꿨습니다. 군사실험 음모론. 출발 당일 발열 증세를 보여 하차한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원 유리유딘이 한 주장이 있다. 그는 이게 다 당시 소련의 비밀무기 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냉전 시기였던 데다 근거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묵살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다시 한 인터뷰에서 유딘은 군사무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회를 하셨네. 가스 사고. 가설 중 하나는 텐트 내부에 설치된 난방용 스토브의 배기구가 갑자기 막히거나 해서 텐트가 연기로 가득 찼다는 설이다. 텐트에 설치된 원통형 배기가 찍혀있는 사진이 이 설을 뒷받침했는데 어떤 이유로 한밤중에 연기가 텐트 안으로 역류해 사람들이 급히 텐트 밖으로 피신했다. 텐트 밖에서 나오기 위해 내부에서 낸 칼자국과 탈출한 몇 명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황이 이것으로 설명된다. 그 와중에 옷가지를 비롯한 텐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은 계곡 밑으로 내려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모아서 불을 피웠고 조난을 알리기 위해 몇 명이 남은 사람들의 옷을 모아서 입고 가다가 돌무더기가 섞인 눈사태에 휘말려 사망하고 얇은 옷만 입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이 꺼지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는데? 설명이?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끼워 맞춰보면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 초저주파 불가청음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초저주파 가설.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청각기관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라 초저주파 불가청 대역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공포심을 자극받는다는 주장. 주로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나 천둥번개 같은 기상현상에는 반드시 포함되고 동물들이 미리 대피하는 이유다. 즉 멀리서 일어난 눈사태나 숲속의 소리가 불가청음으로 전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공포가 자극됐고 예민한 대원 한두 명이 패닉에 빠져 텐트를 부수고 도망쳐 결국 다른 일행들까지 전부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디아틀로프 팀들의 행동 이전에 이 불가청음 때문에 공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 저주파에 의한 심장 동요는 실험적으로 관찰되고는 있지만 하룻밤 정도로 9명이 한꺼번에 미쳐버렸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거 되게 무섭다. 내가 못 듣는 소리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나이가 들면 못 듣는 소리 뭘 그래가지고 10대부터 2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느낌. 못 듣는 소리로 불안한 소리 내면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신기하네. 동사전에 덥다면서 옷가지를 벗는 창란이 있다던데 그 얘기도 여기 나왔었어요. 아까 2016년 쿠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집단으로 뇌 증상을 호소해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나 당시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저주파음을 사용한 휴대용 음파총이 아니냐는 추측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플라시보 효과였다. 자연에 맞춰 진화해온 인간임을 고려하다면 자연계의 백색 소음에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의 인간들은 진작에 도태됐을 것이고 널린 게 산악회인데 비슷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스테리를 불릴 정도로 특이한 사례고 산에서 힐링됐다는 사람이 있어도 자연계의 저주파에 미쳐서 발작을 일으킨 사례는 유사 사례가 어렵다. 더구나 무려 산악 전문가 9명이 동시에 집단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자연계의 초저주파가 위험하다면 홀로 등산한 것은 금지해야 할지도 모르다. 이것도 그럴싸하네.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소음과 함께 초저주파가 상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가설대로라면 공사판에서 적어도 사고율이라도 미친듯이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연의 소음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기울임인 이명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이과학회에서는 컴퓨터 소리나 냉장고 소리처럼 백색 소음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하면 궁극적으로 이명을 인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귀울림 이명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 소리나 냉장고 소리처럼 인식하려고 노력하면 안 들린다네요. 시끄러운 매미 소리도 적응되면 시원한 온두막에 누워 자장가로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산에 처음 올라간 초심자도 아니고 신물나게 다닌 베테랑이 인위적 소음도 아닌 자연계 소음에 단체로 미쳤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미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진짜 장난 아니던데. 미국 과학분석가 브라이언 더닝은 사망 원인을 눈사태, 몸싸움 가설, 눈사태로 보고 대원들이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텐트를 찢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뭐 아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안에 연기가 들어왔든 눈사태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텐트를 찢고 탐사대가 텐트를 친 임시 베이스는 완만한 지형이었지만 최고점이 꺾이는 경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베이스까지 밀려올 수 있었다. 다만 도로셴코와
프로보니셴코가 저체온증을 견디기 위해 불을 피운 점을 고려하면 눈사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기보다 대원들이 서둘러 텐트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찢긴 점과 일부 시신에서 무언가 충격받은 듯한 골절이 확인되고 밖에서 모닥불을 피운 정황으로 볼 때 텐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대원들 간의 몸싸움이 발생해 텐트가 찢어졌고 밖에서 거친 몸싸움으로 이루어져 일부 대원이 사망했으며 가해자 대원들은 당황한 나머지 모닥불을 피우며 버티다가 눈사태로 사망했다는 가설이 있다. 21년 1월에 두 스위스 학자가 네이처 자매지에 이 사건이 특이한 슬래브 눈사태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논문 당시 조사할 때 이런 눈사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결과가 시뮬레이션으로 밝혀졌다. 어떤 눈사태인데? 이게 어떤 눈사태인 거지? 이건가 보다. 그래서 저런 눈사태로 눌렸다. 그래서 5명은 눈에 눌려가지고 다쳤고 뭐 그래서 그렇다. 근데 가슴에 그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흉부랑 두개골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죽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혹시 밀려서 이제 내려가졌나? 현장보다? 그러니까 이건 거네. 이 설명은 9명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 이미 죽었어. 4명은 팬티파라고 나왔어. 추워. 얼어 죽었어. 동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발견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없네? 쓸려 내려간 거지.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5월 달에 발견했는데 그냥 가슴뼈가 함몰된 시체만 발견한 거지. 그런 설명이 되긴 하네. 과학적이네. 근데 죽은 사람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 그렇네? 러시아 연방이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발표를 했다. 러시아 정부의 결론은 눈사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밤중에 눈사태가 일어났거나 혹은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착각을 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텐트에 나와서 눈사태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각자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풀어여도 어두운 밤과 악천후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숲으로 들어가서 겨우 상황 파악했다고 해도 안 좋은 시야 때문에 다시 텐트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일부는 피신한 숲에서 그대로 동사했고 나머지 일부는 악천후를 피해서 간이 동굴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사고로 추락하였다고 발표했다. 유족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믿지 못하는 반응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 그래서 디아틀로프라는 영화도 있고 뭐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뭐 매체에서 이걸 소개한 적이 있대. 핀란드 출신 감독이 연출을 맡아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 자체는 평작이다. 소소한 설정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비난받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발견된 캠코더가 돌아간다든지 외국인은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평작 취급을 받으며 호러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좀 더 나은 평가를 받는 영화. 그렇군.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영화 내용인가 봐요. 게임도 있네. 디아틀로프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따온 홀랏이라는 게임 타이틀 런칭 있고 스팀에서 판매 중이다. 오, 진짜 있네. 복합적. 2015년 11년 된 게임이네. 오, 텐트다. 조난, 당신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약간 공포 게임인가 보다. 이거 진짜 러시아 건물 같다. 타르코프에서 나오는 배경 같다. 그치? 이것도 오두막 타르코프 진짜 오두막 쪽 건물이네. 러시아에 저런 것들이 있나봐. 잠깐만, 이것도 타르코프 건물 아니야? 교회? 와, 진짜 리얼 러시아에는 저런 건물들이 있나봐. 타르코프가 SS를 쓰나? 자기들이 직접 그거 하는 것 같던데. 렌더링을 3D 모델링하고. 자, 그렇군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근데 뭔가 설명이 미제라고는 하는데 그 설명해준 내용들 있잖아. 이러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게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는 있는데 대충 사건이 설명되기는 하는 것 같고 미제인 이유는 그냥 정답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